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통달의 12태도와 12책임, 23번째 영상입니다. 예, 1, 태도, 우리가 사랑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은혜에 이어서 3, 감사입니다. 우리가 행동이 1, 태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행동이 사랑으로 순수해진다고 모든 행동의 동기가 순수해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은혜는 우리의 감정체에서 모든 부정성이 완벽한 완전한 긍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해진 상태다. 그리고 이제 3태도 완성이죠. 감사로서 우리의 정신체가 명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원 선형적 세계에서 2차원 평면에서 3차원 입체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의 이제 밀도의 어떤 미션을 완성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D 3차원의 가로 세로 입체 공부해서 완성을 하는 거다. 이게 저음부, 베이스톤, 그 다음에 오버톤, 또 그리고 공명톤, 리즈너스 톤 이렇게 해가지고 1밀도 하나의 밀도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라고 해서 어떤 뭐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에 의해서 감사한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얼라이브에는 presence라고 하는 예, 영어 쓰기가 힘드네. 이 현존이라고 하는 거죠. 이 현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있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다. 나한테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대로 감사하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life, live,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완전히 생동감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활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life, live, alive, love 좀 비슷비슷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 안 하고 살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보면은 이 레이블을 거꾸로 하면요, EVIL 악마가 됩니다. 사악함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러브는 에볼루션하고 진화하고 관련이 있겠죠. 또 하나 더 끼워 맞춰 보면 라이프는 에피입니다. 에피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1밀도 공부라고 하는 건 파리티급 물질우주 자기모카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기모카바가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 은혜, 감사가 물질화되는 밀도다. 물질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은혜, 감사가 얼만큼 중요한 키워드인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위대한 쇼맨을 보셨는데요. 2025년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1월 20일 활성화를 앞두고 그냥 개시 상태에서 예고편 엄청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상당히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앞으로 더 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25년 내내 그리고 뭐 오프라인을 통해서 뭐 얘기를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실제 2025의 프로젝트의 주역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은 뭐냐면 극실용주의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완벽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예, 예, 극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펄스의 아웃피처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완벽하게 이것이 얼마큼 추락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들을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3년 보르자가 아, 침략해오고 아멘티구체가 뺏기고 그다시 회수되었지만 그 다음에 또 페탈리가 침략해오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2008년 8월 8일
페이스 F가 일어나기 전까지 지구에는 거의 뭐 주파수가 들어와 있지 않고 거의 20여 년이죠. 2003년이니까 20년 동안에 에, 고차의 주파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인간은 극심한 다크플라워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03년 이전에 깨어나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실제 이들의 다크플라워 주파수에 더 노출될 가능성들이 높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던 트럼프의 펄스의 파동에 의해서 더욱더 더 큰 양성 파동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쉐브론 뭐 버스트하고 같이 들어오는 파동들이고 우리가 노미 파동 이를 통해서 치유의 광선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양극성 게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8년, 2008년이고 그 다음에 2024죠. 8년 두 번을 겪은 겁니다. 두 번을 겪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네 개의 라운드, 지금 둥글게 둥글게 유행하는 게 라운드 앤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라운드를 거쳐서 32년이 되면 32살이 되면 모두 예수의 12차원 카타라 격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4라운드, 4개의 라운드를 거쳐서 이 양극성 게임들을 이제 종료하게 되는 시기가 20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4년부터 이제 2032년까지가 3라운드가 될 것이고 32년부터 2040년도가 마지막 라운드가 될 텐데 2032년까지 지금부터 2032년까지 막판 하이라이트를 경험하겠죠. 아주 재미있는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미있는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이거를 극복하시려고 하면은 좀 더 의식적인 또 좀 더 양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밀도 사랑, 은혜, 감사를 공부하는데 실제 이제 이 양성 파동이 트럼프 펄스 양성 파동이거든요. 이것이 일으키는 분리와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사랑 없음으로 나타나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음, 양자 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 또 내지는 뭐 양자 얽힘 뭐 이렇게 두루두루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얘 사랑 없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와 부정성에 놓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은혜 없음. 그리고 이 배은방덕 배신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감사 없음의 에너지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인과 법칙을 뛰어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의 본래의 형판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의 카타라 형판까지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더욱더 필요한 거는 이 집중과 알아차림이겠죠. 예, 어, 그리고 이 알아차림 상태에서 그 아래 단계의 물질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 그것은 아주 여러분들이 이게 섬세해지기 시작을 하고 민감해지기 시작을 해서 감각적으로 알미라고 하는 어, 상태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가 우리가 16년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알게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하는 모임이든 만남이든 행위든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이런 자세, 내가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하고 움직이는 그런 행동의 동기를 좀 더 순수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Alive는 이 살아있음은 현존에 더 가깝다. 이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감사라는 공부들을 해야 되는 시기에 놓인 거죠. FA가 자신들의 이제 교화의 신 우두머리다를 자처하면서 인간들한테 이걸 가리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life와 alive와 그 다음에 live와 여러분들이 계속 love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예. 만약 비록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크리스트로서 그들 옆에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거나 함께 택시를 타게 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가능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크리스토스와 창조의 가장 높은 레벨의 주파수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의가 있다. 경의는 결코 오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봉사하고 줄 수 있는 것은 감사에 관한 것이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주파수를 합성할 수 있는 생명나무다라는 관점이 있어야 이 얘기가 이해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한 형판에 주파수를 강착하고 홀딩하면서 그 주파수를 방사할 수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 내가 사랑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행동을 먼저 떠오르게 되지만 실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3차원적 물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생명나무로서 이 스탠드한 상태에서 주파수를 방사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주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또 동기가 더욱더 순수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행위는 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먼저 의식의 주파수에 먼저 집중할 수 있고, 이것을 방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영성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보다 의식을 좀 더 높은 주파수에서 행동을 하게끔 할 수 있도록 좀 더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무의식과 이제 잠재의식에 대한 융과 프로이드의 갈등에 대한 얘기들 이제 제가 그 올려드렸는데 예, 무의식이라는 게 억압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또 내지는 누구 때문에 어떤 생각이 가진 게 아니라 나 안에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칼융의 얘기처럼 원형이 있다. 제가 이제 5차원 원형의 마인드가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패턴을 통해서 지배받고 있다. 그것이 이제 2차원 은혜가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을 정화한다는 거는 원형을 파악한다는 거고, 그리고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의 원형에서 그대로 그것을 복제하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판단하고 의심하면서 사는 생각들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마인드를 회복하는 이 5차원 주파수가 사실 아멘티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5차원 아멘티 주파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원형적 잠재의식을 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루드파 대수층 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가 했다 안 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글들로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정리를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원형과 이런 패턴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된 삶 속에 있다라는 자기 삶을 관조할 수 있을 때, 내가 뭘 한다, 안 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우쭐해지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또 열등해지는 그런 양극성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고요정지점을 찾고 스틸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해진 자리에서 이 순수해진 이 자리, 이 많은 포인트입니다. 제로 포인트고, 이 상태에서 높은 주파수를 활성한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삶 속에서 완벽하게 익숙해져서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도와주고 있다, 뭐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아웃입니다, 이게. 예.
정신적, 심리적 대가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 한 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이제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런 칭찬과 인정이 안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행동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더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인정욕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인정욕구하고 자기 과실뿐만 아니라, 이 삶이 어떤 잠재의식에 의해서 정해진 삶이 아니라, 원형에 의해서 주어진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했다라는 잘못된 에고의 착각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들이. 염두를 하시고 항상 내가 행동을 할 때 이 스틸 포인트에서 출발해서 주파수 높은 주파수를 활성화한 다음에 행동한다. 그래야 이 3차원적 행동이 순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일원성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 이 appreciate는요, 그 gratitude하고 도움도 다른데, 이것도 감사거든요. appreciating도 감사인데, 어떤 감사냐 하면, 좀 이해하고 이 진가를 좀 평가하는 겁니다. 진가를 완벽하게 인정하고 평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all oneness를 평가하기 힘들겠지.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계의 신근원 자리를 우리가 평가한다라는 거는 가당치 않을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이해하면서 감사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alive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살아있음, 현존을 아는 겁니다. 예, 아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만약 당신이 적어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you are alive를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당신의 인생에서 좋은 것들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감사는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인데요. 굉장히 이제 종교적 영역에 박제화되어 있죠. 은혜나 감사, 이런 사랑이라는 말들이. 그래서, 예샤가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공부하기가 쉽다라고 표현했던 대목들이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교적인 심성, 종교적인 생활들을 어, 해오지 않았던 시간들 때문에 공부가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들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두 개의 눈,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이 오직 하나의 눈,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또한 괜찮다. 당신은 하나의 관점을 가졌다. 당신의 컵에는 물이 반이나 있나? 아니면 반밖에 없나? half full이고요. half empty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 반이나 이내 이런 만족과 감사와 충만한 삶을 살 건지는 여러분들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과 감사냐, 불만과 불평이냐, 매사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두 가의 관점이 모두 존재하고 존중되지만은 창조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창조의 권능으로 원하는 삶을 현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관점을 취해야 되고요. 하나의 의식으로 하나의 삶을 창조해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질 수 있고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개선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 영역, 확률 영역,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확률 영역에서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에서 공부했듯이 이 하나의 가능성 영토에서 하나를 정확히 취해야만이 그 상대의 또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양자 얽힘인데 내가 관점을 취해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래서 두 개의 관점을 모두 갖게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생각이 많고 뭔가를 결정하지 않는 상태는 완벽한 관점과 의식과 하나의 삶을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결과도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책임도 안 지게 된다. 그래서 결과도 없고 책임도 없게 되면은 당연히 평가를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지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현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개의 관점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게 생각이 많다는 거죠. 이 생각이 많다는 건 결국 욕심이 많다는 거고요. 이것이 창조의 결과가 흐릿해지고 책임 또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계속 이렇게 청도의 결과를 통해서 책임을 지면 질수록 이것들이 하나의 또 주파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파수가 형판에 강착되게 되면 더더욱 주파수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보면 빈부익부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안 되는 그런 상태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임계치를 지나서 가속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느 쪽이라도 선택과 창조와 경험과 책임에 대한 공부를 끝내지 못하는 의식의 정체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에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을 아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며 살아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기회, 또 인생으로 주어진 시간들, 또 삶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들이 제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고통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긍정하는 삶은 더 많은 축복된 삶을 경험하게 하지만 매사에 불만과 불평과 부정적인 관점으로 살게 되면은 삶은 일원성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분리와 두려움의 경험만을 하게 된다. 이 모두 인간에게 허용된 자유주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으로 풍요를 가져오는 방법, 여러분들의 인생 안으로 어번던스, 풍요, 풍족 이런 겁니다. 번영,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방법은 이미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주에 감사하라. 그것에 대해 당신 자신과 당신의 상위 자아들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이 선물임을, 기프트임을 인지하라. 그러면 당신은 더 많은 같은 주파수, 더 많은 선물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노, 난 해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난 너무 우울해. 그리고 만약 이거 아니면 저걸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뭐 저거를 가질 수 있다면, 저 사람과 사랑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조건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거의 우울증만 겪게 되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과 또 이거는 이제 결국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보물들 끝없는 영원한 권능과 사랑을 끝없이 방사하고 있는 내면의 신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은 이것과 저것과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얻을 때쯤이면 당신이 그리워하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 너무 쉽게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어떤 것들을 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고 보기 싫어지고 아니면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이런 식으로 어떤 충족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긍정과 만족과 감사의 관점만이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불러온다. 욕망에는 끝이 없다. 욕망이란 전차는 쉽게 멈추지 않죠. 끝없는 욕망을 채워서 영원히 행복한 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이 절대 불변의 진리 안에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긍정과 더더욱 만족과 감사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이 뭐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은 없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 그러나 당신이 갖고 있다. 나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 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갖고 있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러닝하고 있고 이그노링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이것이 언제든지 발생하는 일이다. 당연하죠. 언제든지 발생하죠.
아, 내가 이것들을 얻으면 정말 다 괜찮을 거야. 이거 하나만 꼭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것을 얻고 2주 동안 아주 좋다고 생각해도 그러고 나서는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 예. 또 다른 것들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수집하고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 그래서 이 컬렉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의식 상태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컬렉터들을 부러워하죠. 예, 뭔가를 많이 모으고 있으면 부러워하고 또 자신도 그러고 싶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랑의 부재 또 내 안에 사랑의 결핍의 반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모두 상대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원성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서 이원성의 세계에 빠져 있다면 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예, 그 상대적 개념과 생각을 멈추게 되면 행복과 불행의 이원성을 넘어서 영원한 행복의 개념에 이르게 된다.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험을 내적으로 온전히 할 수 있다면 이미 3차원 물질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공부는 종료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 설명 자체를 좀 이원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스피커 2나 그 당시 2002년에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이 그래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명료하게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 이원성. 근데 이제 한국 우리말 표현에는 선과 악을 뛰어넘은 지선, 또 행복과 불행을 뛰어넘은 행복한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좀 이런 단계적인 가르침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양극성 게임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상태에서 궁극적인 사실 이 상태가 마루 포인트고 스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공명 톤이고 이 공명 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감사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뭐 아주 그 좀 고차적인 예를 들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물질적인 것에 당신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영적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 예,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영적 여정에 있어서. 때로는 당신 자신을 완전히 파산하게 만든다. 문자 그대로 결국에 당신은 무일푼으로 돌아가 파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마도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다리 밑에 머물렀기 때문에 몇 주 동안 배가 고팠을지도 모른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사를 배웠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깨끗한 비닐봉지를 발견해서 그 비닐봉지로 이제 머리에 써서 비에 젖지 않게 쓸 수도 있고, 뭐 밤에 잘 수도 있다. 그래서 얼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는 이제 그 비닐봉지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이해했다. 이런 삶을 짜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감사의 이 덕목들을 깨우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에도 뭐 배고파 봐야 소중한 거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FA가 이 마음입니다. 인간들한테 아마겟돈을 일으켜서 배고픈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감사가 뭔지를 가리키겠다. 지금 딱 이거 보시면은 딱 FA가 우리한테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뭐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방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싱크노가 합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유카타스타 바디가 되는 겁니다. 이제 프리덤 티칭 수준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유카타리스타 바디에서 우리 지구라는 위치는 뭐 왼쪽 옆구리 뭐 그 위장에 세포 하나 정도 되는 거죠. 그 세포 하나가 어떻게 될지라도 절대 그 유카타리스타 바디 전체가 훼손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신근원과 합일되는 상태는 실제 어떤 국지적인 고통이 일어나도 그것이 어떤 고름 짜내는 과정 아니면 암세포 하나 도려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그거는 더 큰 우리가 감사를 배우는 과정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독감에 걸렸다, 또 암에 걸렸다 하면은 당연히 면역세포가 발동을 해서 그것을 치유하는 메커니즘에 들어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내 면역세포가 자극되고 활성화되고 강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FA 시험에 대해서 무서워들 하지 마시면 어, 어, 무서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리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의 길들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 안에는 이해하고 진가를 인정하며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예, 정말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everything you have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된다. 부정적인 필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에 당신의 머릿속에서 맴맴거리며 돌아다니는 제잘거림이 있을 수 있다. 막 투덜투덜 제잘제잘 머릿속에서 계속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제잘거리는 바벨탑의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이렇게 제잘거리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제잘거림을 멈춰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현재든 그 제잘거림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 카톡을 통제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든 과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래서 테크 차지 오브는요, 좀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인이 되고 보호자의 자질을 갖추는 거거든요. 이 보호자의 자질을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인이고요, 어른이고요, 관리자이고 보호자인데 책임은 어른만이 지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들이 책임지죠. 아이들의 잘못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진다는 건 내가 어른이 된다는 거고 주인이 된다는 거고 관리자가 되는 거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 find는 찾아낼 수 있다는 것.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과 낙관 안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예, 그리고 당신이 가졌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이 배운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떤 모든 조건들을 떠나서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잘 떠나서 우리는 감사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테크닉과는 상관없이 명상을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하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3번이 아니라 뭐 일상이 매일매일 명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명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자체로 테크닉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자체로 테크닉이다. 야, 이제 테크닉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예,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어디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쉬고 호흡을 좀 더 느리게 쉬어본다. 그래서 내 호흡이 빨라지는지 또 느려지는지 또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얕은지를 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여러분들이 주도했을 때 결국 강력한 파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해준다. 아주 예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결국은 나의 이런 민감성을 깨우는 거고요. 그 감각을 깨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하는 이 순간에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 실제 이제 호흡이 이제 파워를 형성하게 되면은 의식과 파워를 형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당신의 홀로그램 안에 있다는 것이 좋다고 바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을 찾아라. 여러분들 홀로그램 안에서 좋은 게 뭔지 찾아보시라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찾아내라. 버스 정류장에 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던질 때, 놓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쓰레기 위에 간 꽃을 두고 발견할 수도 있는데, 그 꽃들은 저 구석에서 추한 쓰레기를 조금 더 예쁜 색깔로 꾸며주고 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테크닉과 상관없이 명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테크닉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것도 행위입니다. 강력한 에고의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자꾸 이제 힘을 주기 때문에 뭐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뭐 봉사를 하거나 누구를 돕는다 할 때 자신의 에고의 의지로 자꾸 힘을 주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빼는 훈련으로서 더더욱 명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명상의 시간은 호흡 알아차림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알아차림을 깊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고의 욕심으로 테크닉을 한다면 주파수는 이후 당연히 홀딩되지 않죠. 강착 속도도 느려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주파수가 이게 하위 영역이고 고주파수하고 서로 튕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역학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들 이 겁박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역학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이언스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이것들이 떤 나한테 어떤 공포 이걸 내가 욕심을 안 내려면 주파수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의 에고는 이런 짓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짓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이언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비운 만큼 채워진다라고 하는 역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자신만의 어떤 서사를 써내려가는 걸 멈출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고의 의지는 신체를 긴장시켜 주파수의 유입을 방해한다. 에고의 생각을 멈추고 또 에고의 의지를 내려놓으면서 테크닉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테크닉과 어떤 인위적인 행위조차도 멈춘 상태에서 명상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테크닉과 맞먹는 수행 효과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이것은 모든 작업과 일상의 시간을 명상의 시간과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는 집중을 통해서 명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집중하면 할수록 알미라고 하는 영역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만의 느낌의 세계가 확장되면서 나만의 알미 열리는 것이 머릿속으로 지식이 늘어나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게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내적인 알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그랬죠. 내면의 통찰입니다. 정보들이 통합되면서 통찰로 알아지는 경계에 들어가는 거지 머릿속으로 이해하거나 안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스틸 포인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양극성을 초월한 만우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힘을 계속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파워와 함께 원하는 창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오늘 배운 모든 교훈들에 감사한다. 이 배움이 없는 하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매일매일 자신한테 주어진 하루하루는 배움에 이런 레슨이 주어지고 있는 감사한 시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공간에서 이 지점에서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기회와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근원께 감사하라. 당연히 감사하죠. 그리고 나는 나인 이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 언어 형판을 재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진술해야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라. 우리는 이제 땡큐라고 하는 말 잘 안 쓰는데 뭐 서양 사람들은 뭐 입에 달고 살죠. 그런데도 그들이 어떤 그 상태, 의식 상태는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기술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뭐 고맙다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과 자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사회적 의뢰로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지만 가슴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서 당신이 고맙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진심이 아니다. 당신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사실과 또 그리고 근원이 당신에게 생명 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우리가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당신이 주어진 선물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 선물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할지라도 당신의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 당신이 미안하지만 나는 정말 그것을 원치 않아. 그래도 생각해 준 것은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의 디테일하게 코멘트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 당시에 2002년에 우리의 수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여전히 생각해 준 것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다.
예, 참 이런 상태가 굉장히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원하지 않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진짜 뭐나 생각해 준 건 너무너무 고마운데 근데 나는 이게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면 상대는 바로 삐지죠. 바로 삐지고 자신이 부정당했다는 생각 받아놓고 어떻게나 할 것이지 그걸 또 거부해. 한국 사람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미치고 환장하는 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소통과 릴레이션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산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트레이닝 현장, 게임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완전히 수용하고 만족할 수 없다면 근원이 허락하신 생명에게, 삶에게 나를 둘러싼 에너지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감사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더 순수한 영역에서 감사의 행위들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서양인들처럼 그냥 어, 의례로 사회적인 하나의 프로토콜로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렇게 소셜 프로토콜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의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런 감사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원성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이 감사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 감사의 태도를 이용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다. 나는 일원성에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음을 안다. 감사는 운명을 바꾼다. 감사의 의식이 들어왔다는 것은 3차원 정신체가 이제 4차원의 자아체를 깨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원의 눈으로 보면 이게 1밀도가 보이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1밀도의 이 인생이 이제 연극 무대가 하나에 펼쳐졌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무대 전체의 완벽성과 완전성과 감사함을 모두 느껴지게 된다는 얘기죠. 상대 배역과 악역을 해준 연기자들, 연극 무대를 올려준 감독은 저죠. 자기 자신이죠. 시나리오, 스태프과 관계자 모두가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 경험과 배움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자각할 수 있을 때 자아의 각성과 함께 비로소 홀로그램은 변하기 시작한다. 이제 삶은 덤이 되고 덤은 덤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바램은 없어진다. 삶의 주권이 에고에서 상해의 자아, 신근원, 내면의 신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후 삶은 3차원 너머의 더 깊은 감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감사는 일상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력한 삶의 동기가 된다. 모든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밀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로 정신체가 완벽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2밀도에 진입하는 과정이 되고요. 2밀도와 1밀도는 서로 그 연결되어 있고 연합하고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5차원의 원형 마인드와 6차원의 엔젤릭 마인드가 깨어나게 되면 이 감사 1밀도 에너지도 빠른 속도로 정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차원이 12개 하부 주파수 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점점 더 감사가 더 깊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되는 공부들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더 밝은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큰 시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차원 눈을 깨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4차원 오로라 파이엄 주파수, 그린 주파수가 들어왔고 5차원의 블루 아메티 주파수가 들어왔습니다. 5차원, 4차원 주파수가 돼서 완벽하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는 지구가 이제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차원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공부할 만하다. 이제는 공부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와 얼스 싱크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의식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식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 큰 덕목으로 알고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생활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네 번째 사태도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